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고정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굿닥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오원종님을 모시고 굿닥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소개, 페인 포인트, 굿닥의 현대화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컨테이너 개념, 그리고 굿닥에서 개발한 각 서비스별 설명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여러 산업 곳곳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굿닥은 민첩하게 AWS 클라우드 기반 원격 진료 서비스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 넘버원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빠르고 민첩하게 비즈니스 개발을 성공하였는지 굿닥의 오원종 엔지니어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서 국내 1위 헬스케어 슈퍼앱 굿닥의 AWS 기반 아키텍처 전환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오원종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굿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닥은 의료가 필요한 모든 순간 병원과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료 산업은 전문적이고 또 개인적이며 일반인이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병원 예약과 실시간 비대면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 분야 특성상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신뢰감 있는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소스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하여 병원과 약국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은 병원을 찾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굿닥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도와줍니다. 여러 플랫폼에 파편화되어 있는 의료 정보들을 굿닥에 모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진료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굿닥은 더 나은 디지털 페이션트 저니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굿닥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접수 과정을 기존의 아날로그 종이 방식에서 디지털라이즈한 태블릿 접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에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병원은 환자 정보와 문진 등 진료에 필요한 내역들을 디지털로 쉽고 편리하게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원에 가기 전 미리 예약을 해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주변 병원, 약국 정보를 알려주는 병원 약국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영업시간, 진료 과목 등의 필터를 통해 내게 필요한 병원 정보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병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약국의 경우 24시간 약국, 심야 약국, 영업 중 여부 필터 등을 통해 의약품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세 번째로 집이나 회사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아프거나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노령층과 같이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받아 약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형시술 정보를 가격과 후기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시술을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 마켓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격과 후기 정보가 다른 의료 서비스보다 중요한 성형 시술 카테고리의 비급여 진료 서비스를 굿닥을 통해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상담 신청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굿닥은 병원과 환자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페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는 사내 서버 운영 관점에서 어려움이었습니다. 팀의 엔지니어가 20명 내외 정도의 규모임에도 관리해야 하는 서버의 스펙이 너무 다양했고 파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특성상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현황 파악도 어렵고 새로운 팀원이 합류해서 기존 인프라를 이해하는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천여 처의 병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릴라이빌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병원들마다 사용하고 있는 차트가 달라서 이에 맞게 대응을 해주다 보니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지면 서비스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특히 헬스케어 특성상 이는 서비스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페인 포인트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트래픽 급등을 대비하기 부족했던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으로부터 월 200만 정도의 트래픽을 평균적으로 처리하는데 스케일링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초반 마스크 대란이나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증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미리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준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페인 포인트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개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고정현 솔루션즈 아키텍처님의 AWS의 컨테이너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닥의 현대화 여정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컨테이너 아키텍처의 바탕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컨테이너화는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의 한 형태입니다. OS와 커널을 공유하고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상머신과 많이 유사하지만 컨테이너가 훨씬 가벼우며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해당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에 경량화된 패턴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일 호스트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개로 구성되어 있는 호스트가 수십 개가 있는 환경을 스테이징하고 테스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커질수록 컨테이너 클러스터 환경을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가용성, 복원력,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컨테이너들을 인스턴스에 지능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스템 내의 모든 것들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규모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은 기본 하드웨어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컨테이너를 스케줄링하고 배치를 처리합니다. 또한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 모니터링, 로깅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 통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AWS에서 컨테이너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존 ECS와 아마존 EK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S와 EKS 서비스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CS, EKS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ECS나 EKS의 컨트롤 플레인에게 원하는 상태를 API 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플레인이 상태에 맞게 스케줄링을 시작합니다. 두 서비스의 공통점은 컨트롤 플레인을 AWS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의 백업,
패치 작업은 고객분들이 직접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플레인도 파게이트나 EKS 경우 매니지드 워커 노드 등을 통해 고객분들이 편하게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컨트롤 플레인의 요청은 ECS는 ECS 에이전트, 쿠버네티스는 큐블렛에서 처리합니다.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해 이미지를 받아오는 레파지토리로는 도커 허브 또는 아마존 EC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굿닥에서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EK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KS를 사용하시면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AWS에서 쉽게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구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4개의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의 보안과 가용성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AWS는 쿠버네티스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아마존 EKS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노드들은 고객의 VPC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AWS가 관리하는 AWS 매니지드 VPC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API 서버, 컨트롤러, 스케줄러, 애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큐브 컨트롤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모든 요청은 API 서버 엔드포인트를 통해 컨트롤 플레인에 전달하게 됩니다. API 서버는 관리자의 명령을 수신하여 컨트롤러 매니저나 스케줄러와 통신하면서 명령을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상태 정보는 애시드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에는 클러스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에는 컨트롤 플레인에 API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큐블렛이 설치됩니다. 큐블렛은 API 서버로부터 명령을 수신받아 쿠버네티스 최소 실행 단위인 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파드 안에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드 간 통신을 위해 각 노드에는 큐브 프록시가 설치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영역에는 물리적인 인프라는 AWS가 책임지고 관리하지만 고객의 VPC에서 실행되는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OS 패치를 비롯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까지 고객이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플레인을 위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노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노드 그룹에 추가되는 노드는 온디맨드 EC2 인스턴스나 스팟 인스턴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굿닥의 컨테이너 기반 현대화 여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굿닥에서 아키텍처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2페이즈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1은 2022년 개선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입니다. 배포, 모니터링, 아키텍처, 로깅, 컨벤션 등을 여러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전부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답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였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서비스별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스케일에 맞게 서비스 모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설계 방식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크게 내부 관리자 서비스인 우버어드민, 병원 관리자 서비스인 파트너스, 모바일, 태블릿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즈니스 캐퍼빌리티가 접수, 비대면, 클리닉, 검색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앵글을 가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 개선하면서 한 개의 DB, 한 개의 언어, 한 개의 프레임워크로 통일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ALB 인그레스에서 트래픽을 분산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필요한 만큼 컨테이너 수를 조절해서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EKS 클러스터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병원, 접수, 비대면 등 각각의 서비스별로 엔드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엔드포인트가 서비스 모듈에 매핑되어 해당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 오로라 MySQL을 통해 고가용성과 필요시 빠른 복구 기능을 챙겼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 전환 후 가지게 된 이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관리 리소스 절감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서버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컨벤션 통일로 인한 복잡도 감소입니다. 하나의 언어, 프레임워크로 팀 전체가 개발을 할 수 있어서 복잡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 전환하면서 느낀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배포 주기가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배포를 할 때 여러 서비스가 일정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 하다 보니 팀 전체의 배포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서버가 의존하여 통합 테스트를 끝내지 않고서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스트의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시간과 노력,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엔지니어링 조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전체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로직과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으며 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엔드포인트와 매핑합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되며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질리티를 보장할 수 있으며 팀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하나의 스쿼드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맡아서 관리하는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서비스 단위별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다 보니 스쿼드 조직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 배포를 타 스쿼드 의존성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개선된 부분은 엔드포인트와 모듈 사이에 게이트웨이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게이트웨이는 API 서버 앞단에서 엔드포인트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과정이 단순해지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부하를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의 주요 서비스별로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병원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접수를 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는 EMR이라고 하는 전자 의무 기록 차트를 통해 접수, 진료, 환자 기록을 관리합니다. 저희는 병원 EMR과 연동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태블릿을 통해 진료 접수를 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를 하면 해당 요청은 굿닥 서버로 전송됩니다. 저희는 그 요청을 병원의 EMR로 보내서 차트에 기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통신 방식을 HTTP와 웹소켓 두 가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처리합니다. 웹소켓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MR이 서버의 역할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HTTP 통신 방식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과 모바일로 병원 진료실의 실시간 대기 인원을 환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두 디바이스 간 송수신이 가능한 풀 듀플렉스 방식의 통신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로 웹소켓을 도입했습니다. 태블릿 접수 서비스는 굿닥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감당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월요일 오전 시간대나 토요일 오전 시간대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로 인해 소아과 등의 특정 진료 과목의 접수 트래픽이 급증합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 개선을 하기 전에는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는 일들도 간혹 발생하였지만 아마존 EKS 기반 아키텍처 개선 후에는 오토 스케일링과 EKS 클러스터를 통해 적절하게 스케일링을 하여 무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비드-19 기간 런칭한 서비스로 환자들이 집이나 회사 등 병원이 아닌 지금 본인의 위치에서 진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화상 진료가 매끄럽게 끊김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영상통화의 퀄리티 컨트롤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초창기에는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 의사 선생님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화상 기능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 통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굿닥 앱 내에서 음성 통화도 일반 전화 수준으로 통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했으며 필요에 따라 영상을 켜고 진료를 보는 경우에도 이 품질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AWS 클라우드워치, 뉴렐릭과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진료 퀄리티와 관련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로그리를 통해 로그를 수집해서 쌓고 센트리로 에러가 급증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니터링 및 로깅, 에러 트래킹을 하면서도 통화 품질과 화상 통화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안심하고 실험을 해볼 수 있었으며 이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통합 검색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환자가 의료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저희의 통합 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색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부터 아마존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저희에게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스파크를 통해 토크나이저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를 하여 의미 중심으로 쓸 수 있게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가공된 데이터는 오픈 서치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병원, 약국, 증상, 의사선생님, 진료 과목, 시술 서비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결과를 제공해 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성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결과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학습하여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개선 결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전환을 통해 저희가 개선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파편화된 서버 스펙을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웠는데 통일된 언어, 프레임워크로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서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 상황과 같이 빠른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대응이 오래 걸리고 복잡했는데 장애 빈도도 줄고 장애가 나더라도 모니터링 및 롤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를 자주 빠르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개선 이후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어 팀의 비즈니스적 요구사항과 타이밍에 맞게 빠르게 많은 배포를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환을 통해 개선된 부분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먼저 릴라이빌리티가 기존의 98에서 99%로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서 99.9 그리고 49이라고 불리는 99.99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포 에코시스템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잘 되어 있어서 오토 스케일링,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패턴 등 릴라이빌리티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에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한 제품 주기를 저희는 스프린트라고 하는데요. 한 스프린트에 많게는 1500개 이상의 변경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무리 없이 기존의 코드베이스에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핫픽스 같은 상시 긴급 배포도 빠르게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EC2를 통해 바로 직접 서비스를 하는 방식에 비해
EK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배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방식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배포 시점은 제품마다, 팀마다 다 다르지만 방식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팀 간의 협업 그리고 신규로 온보딩하는 팀원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가치, Productivity, Agility, Reliability, Feasibility, Complexity의 관점에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성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민첩한 변화가 가능하면서 서비스의 신뢰성도 49, 즉 99.99%를 유지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가시성이 있고 서비스가 많아져서 복잡해지더라도 관리의 복잡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굿닥의 생생한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여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현대화를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WS의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디맨드 교육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권장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입문자시라면 AWS 입문 기초 과정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컨텐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한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역량을 AWS 자격증을 통해 증명해 보세요. AWS는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응원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보시면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격증 프로모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세션이 끝난 뒤에는 설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후에 더 좋은 세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신 기술과 좋은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